2026년 대한민국 지방선거 대전망. 오늘은 충청남북도 선거 집중 분석해봅니다. 먼저 디트뉴스 24의 유소라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어요. 유소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과거 역대 선거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캐스팅 보트라고 불리우는 충청 그동안의 경향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충청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렇게 충청권 4개 시도 최근 3차례 지방선거에서 모두 한 정당이 광역단체장을 싹쓸이 했었는데요. 각각 2014년에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4석을 모두 가져갔고 네. 대선 직후 치러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를 모두 뒤집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현직인 국민의힘은 수성을, 더불어민주당은 탈환을 노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선거에서는 아무래도 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충청권 여당 의원들은 지난달 18일 오찬을 갖고 지방선거 전에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을 마무리하고 이번 선거에서 통합광역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었는데요. 이후 정부와 여당이 통합의 속도감을 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보들 처음에는 실현이 가능하냐 혼란스러웠지만 발빠르게 선거 모드로 전환했는데요. 예. 당초에 대전시장 출마를 준비했던 장철민, 장종태 국회의원은 통합광역단체장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고요.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주지역으로 오가며 접점을 넓히고 있고 조만간 통합단체장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전 충남 통합단체장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또 따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통합이 이루어진다면은 초대 통합시장이라는 이 상징성, 그리고 충청 대망론으로 대권 주자까지 노릴 수 있다는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 기존과 전혀 다른 체급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충남 아산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차출설이 처음부터 거론이 됐던 거고요. 최근에는 4선 중진 박범계 국회의원의 출마 여부도 변수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중에 누가 단일 후보가 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예. 특히 김 지사는 과거에 불출마를 시사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긍정 여론이 충남 내에서 조금 더 높은 만큼 당시의 결정을 뒤집을지도 좀 주목이 됩니다. 네. 그 밖에 충북지사 또 세종시장 선거 관전 포인트도 짚어볼까요? 네, 충북에서는 이 3선 연임 제한에 걸리는 현직 시장 군수들의 체급 상향을 노리고 있는데요. 송기섭 진천 군수가 가장 먼저 충북지사 출마를 선언했고 조기령 충주시장은 출마 선언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에서는 신용환 지방시대위원장 부위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에서는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사실상 출마 채비를 마쳤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또 세종시장의 경우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황 의원은 최근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민주당과 단일화하고 그 후보가 내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 현재까지 세종시장 후보군 중에 뚜렷한 일강이 없는 상황에서 이 혁신당의 확장성을 평가할 이번 지방선거가 어떻게 치러질지 주목됩니다. 알겠습니다. 디트뉴스 24의 유소라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시대공감연구소 공감의 안필용 소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안필용입니다. 앞에 이제 대전 충남 통합 얘기를 꺼냈는데 그동안 뭐 통합 얘기가 여기저기 있었지만 잘 안 됐잖아요. 네, 그랬죠. 이번에는 꼭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아마 2월 말 3월 초 정도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그 통합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달 선거에서 통합시장 선출하는 것도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전도 충남도 반대 안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그 통합과 관련돼서 사실은 절차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통합 법안만 통과시키면 이게 가능한데 그래도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된다는 그 여론이 있어서 물론이죠. 그 이장우 대전시장과 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024년도 11월에 통합선언을 한 뒤에 그리고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시도의회에서 그 동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 법안을 발의할 때까지 그 민주당이라든지 시민사회는
그 통합 가능성이 없다고 그 논의에 참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 통합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이 태세 전환을 해서 지금 현재 통합을 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중앙당과 시도당의 대전 충남 통합 및 충청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그 지역위원회별로 그 주민 설명회, 뭐 타운홀 미팅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주민 동의 절차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그 대안을 내겠다는 입장으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단체장도 양쪽 의회도 양쪽 주민도 명시적으로 반대를 안 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네네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뭐 4년 동안 최대 20조 원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센티브를 준다는 네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네, 그 어마어마한 액수이긴 한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좀 없어서 그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또는 중앙 정부가 이 돈을 쓸 때 그 통제를 하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도지사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앞에도 언급됐지만 강훈식 비서실장의 차출론 실현될까요? 뭐 우상호 정무수석은 안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 이 통합과 관련돼서 그 강훈식 그 비서실장의 출마를 위한 법이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에는 좀 선을 긋기 위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 출마를 하지 않는다고 이제 선을 그어놓은 상태이긴 한데, 그 아마도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상황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강훈식 비서실장의 차출이 필요하다는 그 여론이 높아지면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인데, 우선은 이제 그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 억지로 강훈식 비서실장을 나가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그 통합시장에 출마하는 것보다 중앙에서 자기 정치적 그 행보를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선 이미 그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기도 하고,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종의 네. 팬클럽 같은 성격의 그 모임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국민의힘 소속 양쪽 단체장들이 사실상 주도해서 통합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강훈식 출마를 위해서 뭐 현 정부가 통합을 밀어붙인다는 건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될 수 있는데 지역 내에서는 이제 어쨌든 그런 여론들이 비등한 상황입니다. 네. 강훈식 실장 외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거론됩니까? 네, 아까 저 이소라 기자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출마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전 지사죠. 예. 그리고 박정현 부여 군수가 출마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진석 의원도 출마 의사가 있었는데 지난번 그 인사청탁 논란 때문에 실제 출마가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박수현 의원은 원래 출마를 하겠다고 그 입장을 밝히고 있다가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마하는 게 좋겠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약간 후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전에서는 그 장종태 의원과 장철민 의원이 이미 출마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허태정 시장도 도전할 의사를 밝히고 있고, 박범계 의원은 아마도 그 강훈식 비서실장의 출마 여부와 연계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 연계해서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직 대전시장 이장우 그리고 충남지사 김태흠, 이 두 사람은 뭐 누가 단일화가 되는 겁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김태흠 지사는 중앙 정치의 뜻이 더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최근에는 입장이 약간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또 좀 체급이 달라지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두 분은 아마도 협의를 해서 경선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네. 충북지사 김영환 지사죠. 네네. 근데 뭐 이런저런 그 구설이 많았었죠, 그동안에. 네. 일단은 사법 리스크가 대표적인 예일 것 같은데요. 그 오송 참사 사건으로 국회 오송 참사 그 국정조사 결과에 의해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그 유족들이 검찰의 불기소에 그 항의해서 그 검찰에 항고를 한 상태인데 검찰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해외 출장을 앞두고
충청북도 체육회장 등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 받았다. 1,100만 원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충북 배구 협회장으로부터 괴산 지역의 그 산막 설치 비용 2천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충청북도의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혜택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충북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김영환 지사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난해 9월에 청주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는데 기각됐고 최근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기각이 돼서 사법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튼 김용환 지사는 나오겠다는 거죠? 네,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에서 지금 충북지사 후보군으로는 누가 거론됩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종배 국회의원의 차출론이 좀 있고요. 그리고 윤익은 전 경찰청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윤갑근 그 전 충북도당위원장도 출마하겠다는 의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박경국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도 출마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기령 충주시장도 삼선으로 더 이상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체급을 올려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영민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를 준비 중이고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또 출마를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또 송기섭 진천군수가 삼선으로 더 이상 지역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체급을 올려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범덕 전 청주시장도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모선 의원의 출마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세종시장은 누구죠? 세종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죠. 국민의힘 소속. 네. 네. 자, 충북과 최민호 시장입니다. 최민호 시장. 뭐 역시 이제 대선에 도전할 것이고. 네네네. 야권에서는 일단 조국혁신당에서 첫 번째 출마 선언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황운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그 세종시장 선거에서는 지금 아까 유소라 기자가 브리핑했던 것처럼 뚜렷한 일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국민의힘에서는 최민호 시장 외에도 이준배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출마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조상호 그 전 세종시 부시장과 김수현 그 세종 참여연대 사무국장 그리고 이춘희 전 시장 그다음에 고준일 세종시 의장 이런 분들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충청남북도는 일종의 민심의 바로미터.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기면 그 당이 전체를 이긴다. 뭐 이런 판단이 들고 현재 민심은 여야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 같은 걸 보면 더불어민주당한테 상당히 유리한 그런 양상으로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충남북의 민심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렇습니다. 거의 그 충청도의 그 선거는 그 대통령 지지율하고 커플링돼서 그 진행됐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높으니까. 네. 그리고 역대 3번 지난 과거 선거도 한 정당이 4개 지역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네. 혹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지역 중에 가장 주목되는 곳이 있을까요? 네, 어쨌든 그 광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그 충남에서는 천안, 대전에서는 서구, 그리고 그 충북에서는 청주가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선거 결과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그 충남에서 민주당이 민선 시장 선거 이후에 한 번도 시장이나 군수를 당선시키지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그 보령, 홍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근데 특히 또 보령은 장동혁 그 국민의힘 대표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관심도 좀 높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논산, 계룡, 금산이 한 국회의원 선거구인데 이 지역에 그 황명선 그 민주당 최고위원이 논산시장을 3선하고 난 뒤에 국민의힘에게 뺏긴 지역이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금산은 또 정청래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고 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시대공감연구소의 안필용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